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사용법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화장품 전문가협회 양일훈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나 피부가 좋으시군요. 화장품 전문가 협회 회장님답게. 좋은 걸 많이 발랐죠. 네, 우리 화장품 전문가 협회 조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화장품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부가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도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피부가 갑자기 또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민한 피부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크림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정상일 때는 그냥 이렇게 바르잖아요. 네. 근데 피부가 약간 예민성을 띌 때는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림을 따가지고 살짝 얹어주는 식으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극을 최소화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은 되게 좋은 게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이게 예민용 제품이면 진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진정이 안 되고 또 피부가 더 예민해지거나 저 그래요. 안 좋은 뭐 발진 같은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화장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화장품 잘못 사용한 거죠. 사용법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전문가가 가장 하는 게 뭐냐, 진짜 피부 식별을 잘하는 거.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는 실제 질병을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 화장품 전문가들은 먼저 피부를 식별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의사분들이 약을 처방을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이제 화장품을 처방해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약을 처방 받았으면은 집에서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화장품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필요한 게 바로 피부 식별을 잘하는 것. 네. 병을 진다는 듯이. 네. 두 번째는 그 화장품을 적절한 화장품을 처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처방한다는 말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좋은 걸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음식 처방이 있듯이 화장품도 처방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사용법. 누구나 화장품은 다 결정이 돼 있죠. 누구나 그렇죠. 뭐 회사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품을 피부 타입을 잘 보고 제대로 사용하는 거. 근데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보통 지성, 뭐 건성, 네. 뭐 정상이 결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근데 그 피부는 맨날 변하거든요. 네. 그 변하는 것이 바로 피부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변화되어지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올바른 제품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제대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정상인 사람이 항상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 그렇죠. 피부가 땡기거나 예민한데, 맞아요. 그럴 때는 제품을 바를 때 이제 크림을 예를 든다면은 그냥 네. 바르지 마, 이렇게 문질러 바르지 말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문질러 바르잖아요. 근데 예민할 때는 크림을 어떻게 발라라고요? 떠가지고 떠서 얹어 바르듯이. 이런 그렇게 식으로. 되면 훨씬 더 피부가 그 예민성이 있을 때는 피부가 훨씬 더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이 될 수가 있죠. 이처럼 좋은 화장품이 있지만 피부는 맨날 변한다. 그런데 네. 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 협회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은 피부의 변화, 거기에 따른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점을 제일 많이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우리 협회 회원들이 이제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이제 자격증이 이제 강사 자격증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2급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초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하루에 끝나거든요. 근데 네. 1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개월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래요? 5시간씩 네. 하루에 5시간 해서 2개월 해야 되는데, 강사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강사까지 나오신 분들이 이제 한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강사 나오신 분들이 이제 80명 정도, 특히 아주 정예 요원들인데 그분을 수석 강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화장품을 제대로 잘 사용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저희 협회의 그 구성원도 되고 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화장품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효과가 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로 제가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화장품 성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얼마큼 피부를 잘 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에스테틱 전문 샵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피부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2년도 6월 달에. 6월 달에. 그때 한 150명 정도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이 민간 자격증은 사실 자격증 민간 자격증인데요. 국가 자격증은 아직 안 됐지만 민간 자격증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2015년도에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남성들의 화장품 판매율이 우리나라가 최고인 거 아세요? 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남성을 위한 화장품이 뭐 요즘 광고에 올인원 해가지고 한 가지로 한 모두 가지로 하는데 해서 나오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남성 피부 일질에도요. 남성의 가장 문제는 면도를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입주변이 항상 피부에 예민성을 띠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면도는 물론 날면도도 있고 뭐 전기면도가 있죠. 네. 대다수가 날면도를 많이 하게 그쵸. 되는데 다 하진 않죠. 근데 털이 많은 분들은 날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가 똑같지가 않아요. 볼 부위하고 입주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훨씬 더 이 입주가 예민하거든요. 맨날 그럴 때 사용하는 이용해서. 제품이 올인원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 거기다가 그러네요. 눈가는 남성 일질의 눈가는 피부가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문지르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남성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네. 이게 좀 다르게 좀 이게 처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남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또 실버분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요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치매 예방률이 있답니다. 오?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화장품을 쓴다는 얘기는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우울증이 생기거나 또 열등감 생기는 부분이 진짜 노인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실버분들이 네. 화장을 예쁘게 하게 되면요 되게 자신 있게 밖에 나가고 또 사람 만날 때도 굉장히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예방한다는 그런 좋은 또 결과에 대한 그런 논문이 또 많이 나와요. 사실 여성분들은 아침에 피부가 좀 안 좋거나 네. 뾰루지 올라오게 되면 네. 그날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도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만나자라고 네, 네. 얘기를 할 정도로 여성들한테는 정말 피부가 거의 생명에 가깝다고 생명이에요. 생각하는데 저 같은 피부는 경우도. 권력이라 네.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피부가 중요한데 그 네. 피부에 대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터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몸이 속이 안 좋아서 피부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속이 안 좋다면 피부가 안 좋은데 피부가 얼굴에만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배 피부입니까? 얘는 궁뎅이 피부예요? 다 피부죠. 아니잖아요. 네. 다 피부인데 왜 얼굴 피부가 특히 문제가 될까요? 보여주는 거라서 그럴까요? 보여주는 거? 그것보다는 속이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으면 당연히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건데 그게 외적 인자에 접해 있다는 얘기, 얼굴은. 그렇기 때문에 피부라는 건 꼭 내적 인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외적 인자가 아주 중요한 인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외적 인자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외적 인자로부터 우리 피해를 주는 거예요. 뭐 자외선 같은 거, 유해산소, 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건 오직 화장품만 화장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화장품을 제대로 그런 외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화장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예뻐지는 척 기본적으로는 보호를 피부가 하는 기능을 도와주는 보호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보호죠. 그렇죠. 그걸 하면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화장품인데 왜 그걸 터부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백 라인 제품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김인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백 제품을 바르더라도 네. 물론 어떤 사람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발라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그렇죠. 그냥 반대로 아주 이제 나쁜 네. 경우가 되면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미백 제품은 똑같은데 그걸 사용하는 뭐가 다를까요? 피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미라는 게 그냥 나의 젊은 나이 기미가 있느냐, 예민성을 동반한 기미가 있느냐, 노화 기미가 있느냐, 지성 기미냐, 건성 기미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미가 좋아지면은요, 기미가 좋아지면 되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품을 더 열심히 사용하죠. 사용하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사용하게 되는데 네. 그 사용하는